코로나19 관련 통계입니다. 오늘은 확진자 수와 사망률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둘 사이의 상관관계도 볼 거고 시간에 따른 변화도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지난번과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니까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경향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서론은 좀 짧은데요. 대신 본론이 약간 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보여드렸던 더 이코노미스트의 분석 결과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조금 보고 있자니 약간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확진자 수가 많아질수록 사망률이 감소하는 그런 곳이 어디냐. 후베이를 제외한 중국, 우리나라, 싱가포르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망률이 낮은 이유가 확진자 수가 많아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국가가 노력하고 국민이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약간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렇지 않아서 사망이 높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이 또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을 해봤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만 분석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가지고 상관관계를 보니까 P값이 0.05보다 작지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1일 확진자 수가 증가할수록 사망률은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의 주장은 100% 억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사망률 낮은 것을 설명하는 이유 전부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보다 계속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닌 척했던 미국의 데이터는 어떨지 상관관계를 보니까 상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데이터가 약간 이상합니다. 3월 10일자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1일 확진자 수가.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다운받는 그 데이터를 분류하는 사람이 분류 기준을 바꿨더라고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그 크루즈를 비롯해서 여러 크루즈의 데이터들을 전부 다 미국으로 분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해졌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다운받은 데이터만 하더라도 이랬습니다. 상관관계가 뚜렷했죠. 통계적으로도 유의했고 상관 계수도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일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 사망률이 감소하는 건 어느 소수의 국가가 아니라 어찌 보면 전 세계적인 일반적인 경향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3월 10일자 날짜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10일자 날짜만 빼고 분석했더니 약간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류 기준 자체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진자 수와 사망률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봤었고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시간에 따른 변화인데요. 이번에는 그 계절 독감, 사망률이 0.1% 정도 되는 일반적인 계절 독감, 스페인 독감, 그 다음에 사스까지 이렇게 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해야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당장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후베이성의 사망률은 스페인 독감과 사스의 그 사이에 놓여져 있고요.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은 스페인 독감과 일반적인 계절 독감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사이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자, 그런데 이탈리아나 이란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후베이하고 비슷하게 사스와 스페인 독감 사이를 움직이는데요. US, 미국이죠. 미국도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후베이의 전철을 따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자, 여기 보면은 여러 나라들이 중첩되어 있는데요. 이 중첩되어 있는 나라들을 좀 분리하기 위해서 X축을 로그 스케일로 바꿔봤습니다. 그러면은 분리가 좀 되거든요. 100, 1000, 만 이렇게 분리를 한 거고요. 자, 그렇게 했더니 역시 후베이 지역과 후베이를 제외한 중국 또 우리나라 약간 구별될 거예요. 네, 우리나라 나옵니다. 자, 근데 이탈리아하고 이란 그 다음에 미국 조금 달라졌죠. 자, 근데 스페인과 프랑스도
또 홍콩도 약간 좀 위험해 보입니다. 아마 이런 나라들이 경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후베이나 또는 이탈리아처럼 방심했다가는 후베이의 절차를 따라갈 것 같고요. 우리나라처럼 철저하게 대비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그 과정을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X축과 Y축을 좀 바꿔봤는데요.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 수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스페인 독감이 사망률 2.5%가 되려면 이렇게 10,000명 확진을 받을 때 250명 정도 죽으면 이게 바로 사망률 2.5%입니다. 이게 스페인 독감의 사망률이고요. 이게 사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고요. 후베이는 일찌감치 스페인 독감과 사스 사이로 도망쳤죠. 후베이를 제외한 중국이고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봤더니 후베이를 제외한 중국의 절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란과 이탈리아는 후베이의 절차를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 뒤로 미국과 스페인, 프랑스들이 조금 근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또 바꿔봤습니다. X축만 X축을 로그 스케일로 바꿔보고 Y축도 로그 스케일로 바꿔봤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일반적인 계절 독감이고요. 스페인 독감, 사스, 그다음 요거는 치명률 100%. 그러니까 100명 확진이 되면 100명 다 죽는 거예요. 이쪽 영역으로 갈 수는 없어요. 대부분의 데이터는 요 사이를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베이는 스페인과 사스 사이에서 이렇게 계속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후베이를 제외한 중국은 스페인 독감과 일반적인 계절 독감의 사이에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이란이 조금 구별됐죠. 그 다음에 미국도 이렇게 이탈리아와 이란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중국 같은 경우 처음에 방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베이에서 사망률이 높아진 거죠. 그러자 아차 싶은 거죠. 그래서 완전히 봉쇄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뭐 확진자 집에 못질을 해가면서까지 엄격하게 관리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덕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긴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간에 중국은 긴장해서 조치를 취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후베이성을 제외한 나머지는 스페인 독감과 일반적인 계절 독감 사이에 놓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약간 방심을 했었어요. 하지만 31번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그리고 신천지 사람들이 계속 거짓말하니까 점점 우리나라에서 더 강하게 이렇게 대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과 비슷한 맥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걸 처음부터 완전히 그 차단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좀 안 걸릴 거라고 안심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19의 전파력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이게 돌기 시작하면서부터 걷잡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면서 후베이성과 비슷한 그런 맥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비슷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스페인과 프랑스가 그 경계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분석 결과를 말씀드렸고요. 자, 이후부터는 R을 이용해서 통계 분석하는 거에 관심 있는 분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구현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라이브러리 실행시키고요.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 한 곳에 모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진자 수를 구하는데요. 주가 후베이면 컨트리를 후베이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분리를 했습니다. 후베이와 후베이 이외의 지역을
분리를 해서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망자 수,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 이렇게 했고요. 데이터를 모두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사우스 코리아였는데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간략하게 코리아로 바꿨습니다. 이란도 그렇고요. 홍콩도 그렇고 또 메일랜드 차이나라고 되어 있는 것도 그냥 차이나로 바꿨습니다. 자, 가장 최근 데이터는 3월 10일 데이터고요. 자, 우리나라 1일 확진자에 따른 사망률입니다. 100명을 초과한 경우에 대해서만 했고요. 이렇게 구한 다음에 1일 확진자 수를 구하려면 오늘 누적 확진자 수에서 어제 누적 확진자 수를 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포르프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명을 초과한 기준에 대해서만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3월 10일자 이상하네. 3월 10일자를 빼고 그 이전의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날마다 달라지는 추세 경향을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100명 이상을 초과하는 누적 확진자가 있어야만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후베이성의 데이터가 워낙 독특해요. 그래서 후베이성을 제외하고 분석할 수도 있고요. 또는 후베이와 중국, 우리나라, 이란, 이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끼리만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모두 다 넣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보려면 요거 실행시키고요. 그다음에 요게 굉장히 긴데 여러 가지 그 직선들이 있거든요. 선들을 그리고 설명을 붙이다 보니까 코드가 길어졌습니다. 요거 한번 그냥 실행시켜 볼게요.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것이 애니메이션 시키는 그런 기능을 한 거고요. 그 이외에는 그냥 일반적인 gg플롯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걸 프린트하니까 여기에 그 결과가 보여지게 됩니다. 요거를 GIF 파일로 저장하고 싶으면은 요 밑에 있는 함수를 실행시키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진자 대비 사망률인데 로그 스케일로 바꾼 것이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로그 스케일로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확진자 대비 사망자 정상 스케일 해당되는 코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둘 다 X축도 로그 스케일로 만들고 Y축도 로그 스케일로 만들어서 분석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R로 어떻게 분석하는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 받아서 분석하면 아마 제 거하고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